안녕하세요. 은가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평생 무료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창원 LG는 직전 경기 홈에서 원주 DB 상대로 81대 68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수원 KT 상대로 62대 90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 4승 1패 흐름 속에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아셈마레이 15득점, 12어시스트, 14리바운드와 데릴 멀로가 골밑을 장악하는 가운데 주축 선수들의 고른 활약이 나타난 경기. 골밑이 안정되자 토종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고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살아났으며 유기상 12득점, 이 양준석과 함께 백코트 싸움에서 힘을 냈던 상황. 또한 두경민이 오랜 부상에서 돌아오는 호재도 있었고 칼타마여 32득점의 슛이 폭발했던 승리의 내용. KT 손익붐은 직전 경기 홈에서 서울 SK 상대로 77대 78 패배를 기록했으며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창원 LG 상대로 90대 62 승리를 기록했다. 허훈 21득점, 12어시스트, 하윤기 18득점, 레이션 해먼즈 17득점 가 분전했고 전반전 출발은 좋았지만 후반전에 상대에게 점수를 너무 쉽게 내줬고 수비에서 안 풀리다 보니 공격도 무리한 플레이가 많이 나온 경기. 레이션 해먼즈의 파울 트러블과 데뷔전을 치른 자렐 마틴이 외국인 선수 매치업에서 밀렸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11승 11패의 성적. 다음날 홈에서 가스공사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LG이지만 유기상에 이어서 두경민이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백코트 전력이 강화되었고 아셈마레이와 칼타마요가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고양 소노 상대로 85대 90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안양 정관장 상대로 68대 73 패배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온 이후 2연패에 빠졌으며 3경기 연속 3점 슛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던 감낙현 33득점, 이 89%의 적중률 속에 3점 슛 8개를 기록했지만 앤드류 니콜슨, 샘 조세프 벨란겔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던 경기. 상대에게 런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턴오버와 3점 슛 실패 이후 상대에게 속공을 많이 허용했던 상황. 또한 페인트존 안에서 상대 빅맨 자원이들 너무 쉽게 볼을 잡는 것을 허락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패배의 내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13승 10패의 성적. 원주 DB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창원 LG 상대로 68대 81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서울 SK 상대로 63대 75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 플러스 최근 6경기 1승 5패 흐름 속에 이선 알바노 13득점을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오마리 스펠맨 4득점, 치나누 오누아쿠가 골밑 대결에서 완패를 당한 경기. 턴오버를 쏟아내는 가운데 안일한 공격이 많이 나왔고 수비에서도 상대에게 3점 슛과 속공을 많이 내줬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7승 15패 성적. 다음날 원정에서 LG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한국가스공사는 2연패에 빠졌지만 김낙현이 살아났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3점 슛 대결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흐름을 잡을 것이다. 고양소노는 직전 경기 홈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90대 85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안양 정관장 상대로 84대 86 패배를 기록했다. 5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이정현 23득점, 이 토종 에이스의 이름값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케빈 캠바오 12득점, 가 타고난 리바운드 능력은 물론 슈팅, 패스 등 코트 위에서 모든 역할을 수행하며 이정현과 함께 승부처를 장악했던 경기. 1옵션이 되는 에런 윌리엄스 19득점, 15리바운드, 가 2주 만에 부상에서 돌아오는 호재도 있었으며 DJ 번즈가 인사이드에서 존재감을 발휘했던 상황. 또한 벤치에서 출격한 이근준이 팀을 위한 꾸준히를 해냈던 승리의 내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4연패 흐름 속에 7승 16패 성적. 서울 삼성은 직전 경기 홈에서 수원 KT 손익붐 상대로 83대 73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부산 KCC 상대로 83대 77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 흐름 속에 3경기 연속 29득점 이상을 기록한 코비 코번 29득점, 21리바운드, 이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이정현 11득점, 7어시스트, 이 고비 때마다 득점과 어시스트를 성공시킨 경기. 저스틴 구탕 16득점, 야투도 지원되었으며 탄탄한 수비와 정확한 외곽포를 앞세워 분위기를 끌어올렸던 상황. 또한 이원석 10득점, 이 부상 복구 후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토종 포워드 자원들이 제공권 싸움과 루즈볼 다툼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이 움직여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줬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9승 14패의 성적.
에런 윌리엄스가 복구하자 이정현도 함께 살아난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가 화력 대결 구도에서 우위에 있다. 기아는 작년 우승의 주역이었던 제임스 네일이 개막전 선발로 나선다. 작년 NC 상대로 12이닝 1실점이라는 압도적 투구를 보여주었고 유독 홈구장에서 강했다는 점 역시 주목 포인트. 변수가 있다면 낮 경기 투구는 야간 경기에 비해 약점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야구 해설위원들이 기아를 1강으로 꼽는 이유 중 하나는 이력적인 불펜진이다. 시쳇말로 5회부터 승리조를 가동해도 될 정도의 불펜 뎁스를 자랑하는 편, 조상우의 영입과 곽도규의 스텝업은 이 팀이 5회까지 앞서고 있을 경우 승리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될 것이다. 작년 팀 OPS 1위를 차지한 타선은 건재하다. 변수가 있다면 소크라테스 브리토 대신 들어온 패트릭 위즈덤인데 아무래도 KBO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편. 그러나 이 팀은 위즈덤이 7번을 쳐도 되는 팀이다. NC는 작년까지 MLB 애리조나에서 뛰었던 로건 앨런이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구속은 느리지만 다양한 변화구로 타자를 농락하는 타입인데 공인구를 고려한다면 활약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편. 그러나 작년 낮 경기 WHIP가 2.40이었다. 실질적인 리그 최악 불펜 중 하나. 특히 작년 불안에도 마무리를 맡아주었던 이용찬이 선발로 전환하면서 불펜은 거대한 구멍이 뚫려버렸다. 류진욱이 마무리를 맡는다는 건 기복이 기본적으로 장착된다는 의미. 김재열이 친정팀 상대로 얼마나 해주느냐. 맷 데이비슨과 박건우 중심으로 얼마나 해주느냐가 관건인 상황. 이러니저러니 해도 손아섭은 늙어가고 있다. 김희집, 김조원 같은 젊은 피들이 빨리빨리 성장해줘야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공수주 모두 기아가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기. 변수라면 내일이 낮 경기에 약하다는 점, 그리고 패트릭 위즈덤에게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점이지만 불펜 싸움에서 기아가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유독 광주 경기에서 NC의 외인 좌완 투수들은 지옥을 종종 겪었다. 전력에서 앞선 기아가 승리할 것이다. KT는 엠마누엘 대 헤이수스가 이적과 동시에 개막전 중책을 맡았다. 작년 최고의 강속구를 앞세워 13승 11패 3.68의 성적을 남겼는데 승리는 키움 시절보다 더 챙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편. 특히 작년 낮 경기 방어율이 2.08로 낮 경기의 스페셜리스트였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KT에겐 박영현이라는 5피급 마무리가 있고 거기까지 가는 물량전 역시 좋은 편이다. 승리조의 운용 스타일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KT의 강점이고 그 점에서 본격적인 불펜전으로 간다면 이 팀이 밀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 강백호를 한 번으로 내세운 시범 경기의 운용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뒤에 버티고 있는 게 리그 최강 타자 중 한 명인 멜 로하스 주니어라는 건 시작부터 선발 투수들을 피곤하게 할 수 있는 부분. 문제는 그 뒤가 있느냐고. KT의 약점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 하나는 영입파인 코디 폰세가 개막전 선발로 나선다. 작년 라쿠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퇴출된 폰세는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폰세의 투구는 이런 투수가 한국에 왔냐는 레벨이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하나의 불펜은 분명 약점 레벨이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속도만큼은 리그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레벨. 일단 문동주가 개막 초부터 불펜에 합류한다는 점은 리드를 잡았을 때 승부가 된다는 이야기와도 같다. 꾸준히 유망주를 끌어모은 한화 최대의 약점은 공격력 부족이다. 외인 타자 플로리얼의 활약이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듯. 뭐니뭐니 해도 노시환이 살아나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 팀의 타선은 시즌 초반이 좋다는 점이다. 헤이수스는 낮 경기에 절대적 강점이 있는 투수다. 그리고 폰세의 투구는 KBO는 충분히 누를 수 있는 위력이 있다. 선발 대결은 막상막하일지 모르겠지만 KT는 유독 슬로 스타터인 반면 하나는 초반이 강한 편이고 작년 헤이수스는 하나 상대로 조금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걸린다. 리듬에서 앞선 하나가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LG는 요니 치리노스가 한국 무대 데뷔전을 가진다. 작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뛴 치리노스는 아직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 편. 싱커 투수인 점을 고려한다면 컨택 위주의 롯데 타선 상대로 나쁘지 않은 승부가 가능할 것이다. 작년 LG 최대의 약점은 불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불펜 WAR이 리그 9위였다는 건 그야말로 잊고 싶은 포인트일 듯. 게다가 유영찬과 함덕주가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현실일 것이다. 작년에 리그 WAR 1위를 보여준 타선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탈자가 없다는 건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 박혜민과 김현수의 노세화가 변수이긴 한데 문제는 좌완 반즈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다. 롯데는 에이스 찰리 반즈가 나선다. 한국 무대 4년차인데 원래 첫 선발 등판은 좋은 편인 투수라는 게 포인트. 작년 LG 상대로 홈에서 QS 이상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문제는 작년 낮 경기 방어율이 6.11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정철원의 영입으로 우한 불펜진의 뎁스는 확실히 두꺼워졌다는 느낌이 드는 편. 특히 승리조만큼은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좌완 불펜 투수가 부족하다는 점이 후반 접전에서 LG 상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윤손 고나왕으로 대표되는 타격은 리그에서도 수준급. 이 팀의 작년 팀 OPS는 2위였다. 그러나 윤손 고나왕이 과연 금년에도 터져줄 수 있느냐에 대해선 물음표. 특히 수비 쪽에서 시범 경기 내내 파열음이 나왔다는 걸 고려한다면 클러치 상황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롯데는 17인 야구를 한다면 가을 야구를 노려볼 수 있는 팀이다. 그러나 총합력에 있어선 LG가 우위를 점유하는 중 7인호수와 반지의 선발 대결은 막상막하에 가깝겠지만 후반 접전에서 버티는 힘은 LG가 더 좋은 편이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 강한 LG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SSG는 작년 중반에 영입대 11승 3패 3.89의 성적을 남긴 드류 앤더슨이 개막전 선발로 나선다. 작년 두산 상대로 11.1이닝 1실점이라는 압도적 결과물을 남긴 투수라는 게 포인트. 그러나 NPB 시절과 마찬가지로 유독 낮 경기에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에 이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작년 SSG는 승리조는 괜찮았지만 그 외의 투수 운용에서 심대한 문제를 드러냈다. 조금 심하게 말해서 노경은 외에 믿을 투수가 없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 이 문제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시즌 역시 불펜이 계속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보기보다 촘촘한 SSG의 타선은 의외로 쉬어갈 구석이 없다. 특히 고명진의 발전이 도움이 되는 부분. 그러나 팀의 주축인 최정이 개막 직전 부상 이탈을 한 것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악재다. 두산은 콜어빈이 한국 무대 데뷔전을 치른다. 작년 메이저리그에서 6승 6패 5.11의 성적을 남겼는데 도대체 이런 레벨의 투수가 한국에 왔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시범 경기 때 보여준 모습은 압권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작년 두산의 후반 실속은 불펜이 무너진 게 컸다. 일단 국가대표 마무리인 김태견의 존재는 크고 이병헌이 발전해준 게 긍정적인 부분. 이영하만 제 몫을 해준다면 불펜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이다. 두산 타선이 좋다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 폭발력이 있다는 말을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다른 곳도 아닌 문학구장이라면 이 팀의 타선은 강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서로 외인 에이스를 내세운 경기. 그러나 앤더슨은 낮 경기에 단점이 심각한 투수인 반면 어비는 MLB 시절에도 낮 경기에 강한 투수였다. 타격은 비슷하겠지만 아무래도 SSG는 최정이 없다는 점이 너무 걸린다. 선발 우위를 지닌 두산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삼성은 아리엘 후라도가 이적 이후 첫 등판에 나선다. 하필 상대가 친정팀이라는 게 이채로운데 보통 이런 경우 친정팀을 막아내는 게 쉽지 않기도 하다. 게다가 작년 놀랍게도 낮 경기 방어율이 무려 6.27이라는 낮 경기 약자이기도 하다. 현재의 삼성 불펜은 주력 투수들의 이탈이 아쉽다. 게다가 개막 직전 오승환이 모친상을 당하면서 전열에서 이탈한 게 악영향을 미칠 듯. 좀 심하게 말해서 김재윤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관건인데 그 길이 녹록지 않다. 홈 경기에서 삼성의 타격은 팬들이 원하는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다. 타격은 작년에 비해 전혀 밀리는 게 없을 정도. 작년 최고의 신데렐라인 김영웅의 이탈이 아쉽긴 하지만 홈 경기에서 이 팀의 타선은 충분히 기대를 걸어도 좋을 정도다. 키움은 작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케니 로젠버그가 한국 무대 데뷔전을 가진다. 시범 경기에선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원래 압도적인 유형의 투수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 그러나 외인 좌완 키우는 재주가 있는 키움인지라 의외의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리그 최악 불펜. 조상우까지 이탈한 마당에 마무리 주승우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믿을 투수 없는 레벨이다. 접전이 되면 전체적으로 불리함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편. 다른 무엇보다 최하위를 확신케 하는 요소가 바로 키움의 타선이다. 과감하게 외인 타자 2명이라는 승부수를 꺼내들었지만 시범 경기가 아닌 정규 시즌에서 이 작전이 잘 통할지는 절대 미지수에 가까운 편. 송성문 1명 믿고 야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낮 경기임을 고려한다면 선발의 우위는 확실하게 키움이 가져갈 수 있다. 문제는 그 뒤. 삼성의 불펜이 약하다고는 해도 키움보다는 낫고 키움의 타선은 후반 폭발력이 조금 아쉽다. 반면 삼성은 약속의 8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후반에 강한 편이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 강한 삼성이 역전극을 만들어낼 것으로 본다. 다양한 경기에 대한 분석 정보 소스 조합픽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 링크로 연락주시면 모든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처음 하시는 분 처음부터 10가지 가르쳐드립니다. 경기 시작 전 자료 분석 확인은 필수입니다.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금전 요구, 가입 요구 일절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